네, 우리 상담교사님 한혜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하고 안녕하세요. 네. 네. 상담실에 가면 선생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제 학교에 E클래스라고 상담실이 있고 그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계십니다. 전 선생님 굉장히 계시면 좋은 일이죠. 맨날 고민 만들어서 갈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보건실에 가는 길에 저한테 들려요. 선생님 저 여기 다쳐서 보건실 가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다쳐서 어떻게 너 이렇게 함부로 다치래 선생님 속상하게 이런 얘기만 해주면 아이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약까지 바르고. 네, 또 이게 상큼상큼.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엄마들 고민 혹시 많이 다르기도 하나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민은 아이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이렇게도 일찍 올 수 있나요? 라고 했을 정도로 네. 어느 정도까지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좀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몰라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카톡하고 뭐 다른 거 아이들 친구들이랑 SNS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소통이 좀 단절되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완전 마음 무너지죠. 엄마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쪼잘쪼잘 뭐 엄마 들어봐 이랬던 앤데 어느 순간 몰라 엄마 몰라도 돼. 맞아요. 나 잠깐만 이런 거아니에요. 놀이터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소통이 뭔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방금 이제 대표님의 질문은 엄마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아이들도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맘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더라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점은 똑같은데 사실 보면은 속마음은 되게 달라서 힘든 거거든요. 엄마가 아이들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런 수식어를 붙이세요. 그런 것 같고 그러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딱 봐서는 이것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라는 수식어를 붙이세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고민이 사실은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친구가 이름 가지고 놀려요 뭐 이렇게 하거나 장난쳐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좀 들어주다가도 아이들이 계속 뭔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마음이 좀 나약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고민이나 감정을 좀 작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엄마도 다 겪어봤어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나가고 그냥 걔네들이랑 놀지 마. 이런 식으로 알아서 판결을 해주시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죠. 나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사실은 제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엄마는 자꾸 이제 딴 얘기하고 다른 얘기, 공부 뭐 힘든 거 왜 공부를 성적이 안 오를까 뭐 이런 것들.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너 노력할래? 뭐 이런 거. 발표는 잘했니? 그쵸. 오늘 학교 어땠어? 어땠니? 뭐 배웠니? 뭐 배웠니?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달라요. 나 다르고. 뭐 때문에 힘들었어. 뭐 친구가 뭐라 그랬어. 네. 뭐가 힘들어.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랑 아이들이 동상이몽인 거예요. 이제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고민이 일생일 때 난생 처음으로 겪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동안에는 아무도 내 이름 가지고 놀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은 나 여태까지 친구들이랑 너무나 잘 지냈고 인기 짱이었는데 갑자기 나의 대적하는 더 인기 짱인 애가 나타나면서 내가 뭔가 밀리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너도 그냥 같이 놀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또 스트레스이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들께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을 읽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 혹시 해외 뭐 스페인이나 아랍 뭐 이런 데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프랑스. 프랑스 가봤죠. 프랑스. 네네. 프랑스 가면 거기도 뭔가 알파벳 비슷한 걸 쓰잖아요. 네, 맞아요. 불어가. 그런데 영어랑 정말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처음 언어를 배울 때 보면은 알파벳을 이해하고 이게 어떤 발음이고 어떤 어원에서 왔는지서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잖아요.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어를 보려고 할 때도 내가 영어 알파벳 다 알아도 막상 프랑스 가면은 다 몰라요. 불어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도 똑같이 제가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이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경험해봤고 같은 알파벳이고. 같은 알파벳이고 그러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의 마음은 나랑 정말로 다를 수 있고 나랑 다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아이들 마음을 먼저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사실은 기본은 마음을 읽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어렵다.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런 멋진 심리 상담가, 상담 네. 교사가 되신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초반까지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취미 같은 거 쓰잖아요. 대학 뭐 갈래? 너 뭐 좋아해? 이러면은 저는 항상 그냥 취미가 뭐 음악 듣기, 독서. 근데 진짜로 그게 음악 듣기, 독서가 아니었어요. 취미를 뭔가 쓸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중에 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독서, 영화 감상. 맞아, 영화 감상. 그러면 책에 다 쓰긴 그래서 딱 2개 정도만 골라서. 근데 그것도 되게 저는 찔렸단 말이에요. 내 진짜 취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나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우리나라 역사 알고 문화 알고 자연 환경 알고 다른 영어까지 다 남의 나라 문화까지 다 알면서 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깨달으셨네.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나름 책 읽는 것도 좋아했어서 책을 열심히 읽다가 저한테 딱 왔던 책이 바로 창가의 토토였어요. 그 창가의 토토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토토랑 엄마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몇 시간이고 그 토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토토랑 엄마가 교장 선생님이 되게 믿을만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다음부터 마음이 열렸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상담에 대해서 끌렸던 이유는 그럼 대표님 혹시 먼저 질문할게요. 대표님이 네, 선생님. 상담이라고 이야기 들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상담하면 어떤 느낌이 이제 뭐 떠오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고민에 좀 조언을 해주고, 예, 뭐 이런 게 또 상담이라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마법사가 아니고 나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 나는 너희와 함께 내 마음을 탐험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상담이 나다움을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와의 관계를 좀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상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도 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둥글둥글하게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어떤 형상이니까 이 내 형상을 어떻게 더 잘 발전시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꿈과 현실, 그 교실 안에 그 현장에선 또 다르게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 한계점이나 좀 느끼신 거 궁금해요. 저는 아이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내 주장대로만 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그렇게 그냥 더 남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주변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런 걸로 자기를 너무나 단순화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럼 피드백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피드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주변에서 뭐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의 잘못을 탓하거나 했을 때 나는 그래서 난 나쁜 사람, 난 뭔가 부족한 사람,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프레임 한번 시켜버리면 그 프레임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초등학교 때 네. 그 프레임, 자기에 대한 프레임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주변에 이제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피드백을 듣느냐. 그래서 요즘에 자존감이 사실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도 사실은 그 프레임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이 시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건강한 피드백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존감과 연결된다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의 좀 내 그 프레임을 잘 다뤄주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게 아이들 쪽이었다면 또 한 가지로는 엄마들. 엄마들 만나면은 일주일에 한 5분 이상 만난다고 쳤을 때 5분이면 5분이 다 하는 이야기가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애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죠? 이런 게 근데 나만 힘든 것 같다라는 거 똑같은 5분이 다른 5분이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닌데
당연히 힘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꼭 넣고 싶었던 부분이 그 4장 부분이었거든요. 이 책에서 엄마 마음을 다지는 또 궁금하게 만드네 또. 네. 그래서 4장, 조바심 4장에. 다르고 불안 다르고 이런 부분을 제가 네. 꼭 그래서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머님들이 정말로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서만 사실 어머님들은 그런 프레임만 조금 깨면 네. 훨씬 더 편안하게 양육하고 훈육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사례도 많을 것 같아요. 약간 하드한 케이스이긴 한데 자해를 했던 요즘에 자해도 많이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자해를 하고 자기의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아이가 나이도 있었는데 어린데 아직 몇 살 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나이도 어린데 너 몇 살 살았다고 벌써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시기거든요. 그 그쵸, 시기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이게 최대의 고비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잘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고민을 너무 작게 치부해버리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좌절감도 굉장히 크고 그 친구는 자해를 했던 친구고 되게 뭔가 자기 마음을 쉽게 터놓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잘난 부분도 있고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구나. 그 부분을 좀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임.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프레임에서 나만 잘났어. 나 좋은 점 완전 많고 나는 안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내가 잘 알고 잘 토닥이면서 잘 이쪽으로 발전시키면 돼. 이런 부분도 이렇게 쓸모가 있거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를 조금 더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은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저 회장 됐어요. 중학교 가서 회장도 됐어요. 그리고 만우절에 이렇게 놀았어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도 해주고 또 물론 가끔 자해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 생각이 저를 괴롭히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됐어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친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이 더 기대가 되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줄 계획이고 그래서 되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보람이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맘스라디오 시청하시는 분들께 부모님께 일단 이 맘스라디오를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어요. 이 엄마들을 위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고 불안하고 힘든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고 부모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서툴고 또 불안하기도 하지만 변수가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함이 당연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좀 인정하고 격려해주면 훨씬 더 편안한 양육, 편안한 훈육하면서 아이들과 따뜻한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말씀을 잘하세요. 불안한 게 정상이다.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링크 작가님 메일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상담 메일 받으실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전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혜원 작가님 너무 감사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